테슬라 모델 Y를 처음 출고하고 오토파일럿을 켰다가 당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갑자기 설정 속도까지 급가속하거나 막히는 도로에서 급출발과 급제동을 반복하고 핸들을 잡고 있는데도 계속 잡으라는 경고가 나오기도 합니다. 차선 변경을 했더니 기능이 꺼지고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해제돼 놀라는 경우도 있는데요. 차량에 문제가 있다기보다 초기 설정과 작동 방식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모델 Y 오토파일럿 초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 세팅과 상황별 활용 방법을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토파일럿을 켰을 때 차량이 갑자기 급가속하는 문제부터 해결하겠습니다. 차량 디스플레이에서 오토파일럿 설정으로 들어가 설정 속도를 확인해 보세요. 설정 속도가 제한 속도로 되어 있으면 현재 시속 60km로 달리고 있더라도 오토파일럿을 켜는 순간 도로 제한 속도인 80이나 100km까지 빠르게 가속할 수 있습니다. 처음 사용하는 분들은 설정 속도를 현재 속도로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주행 중인 속도를 기준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오토파일럿이 훨씬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차간거리 설정입니다. 오른쪽 스크롤 휠을 좌우로 움직이면 차간거리를 2부터 7까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숫자는 실제 거리라기보다 앞차와 유지하는 시간, 간격에 가깝습니다. 막히는 시내에서 차간거리를 6이나 7로 설정하면 앞차가 출발한 뒤 내 차가 늦게 출발하게 됩니다. 앞차와 거리가 벌어지면 테슬라는 그 거리를 줄이기 위해 빠르게 가속하고 중간에 다른 차량이 끼어들면 다시 급제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나 정체 구간에서는 차간거리를 3에서 4 정도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차가 출발할 때 자연스럽게 따라가면서 급가속과 급제동도 줄일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처럼 속도가 빠른 곳에서는 주행 상황에 맞춰 간격을 조금 더 여유롭게 조절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핸들을 잡고 있는데도 계속 경고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테슬라는 운전자가 핸들을 얼마나 세게 쥐고 있는지 악력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핸들을 움직이려는 미세한 힘, 즉 조향 토크를 감지합니다. 양손으로 핸들을 꽉 잡고 움직이지 않은 상태로 버티고 있으면 양쪽 힘이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차량은 운전자가 핸들을 잡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핸들을 지나치게 세게 잡기보다는 한쪽 손을 칠 시나 부시 방향에 자연스럽게 올려두세요. 팔의 무게로 한쪽 방향에 미세한 힘이 전달돼 핸들 경고가 발생하는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손을 떼고 운전하거나 핸들에 무거운 물건을 달아 감지 기능을 속이는 행동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오토파일럿은 자율주행 기능이 아닙니다. 운전자는 항상 전방을 확인하고 필요할 때 즉시 개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고를 계속 무시하면 해당 주행 중 오토파일럿 사용이 제한될 수 있고 경고가 반복되면 일정 기간 기능 사용이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오토파일럿이 갑자기 꺼지는 상황도 미리 알아두시면 당황하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상황이 차선 변경입니다. 기본 오토스티어가 작동하는 상태에서 운전자가 핸들을 돌려 차선을 변경하면 차량은 직접 운전을 시작한 것으로 판단하고 조향 기능을 해제합니다. 보정이 아니라 정상적인 작동입니다. 차선 변경을 완료한 뒤 주행 상황을 확인하고 오토파일럿을 다시 켜면 됩니다. 오토파일럿 작동 중 가속 페달을 밟는 것도 가능합니다. 앞차가 너무 느리거나 잠시 속도를 높여야 할 때 가속 페달을 밟으면 설정 속도보다 빠르게 주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화면에는 가속 페달을 밟고 있어 자동 제동이 제한된다는 안내 문구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직접 가속하고 있는 동안에는 입차와 가까워지더라도 차량이 평소처럼 감속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전방 상황을 더욱 주의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일정 속도 이상으로 주행하면 오토파일럿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기능을 과신하거나 고속 주행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이제 상황별 활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속 방지턱이 많은 도로입니다. 오토파일럿은 방지턱을 운전자처럼 미리 판단해 매번 부드럽게 감속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설정 속도가 높으면 방지턱을 빠른 속도로 통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운전자가 직접 속도를 낮춰야 합니다. 방지턱이 반복되는 구간에서는 오른쪽 스크롤 휠을 이용해 설정 속도를 낮춰주세요. 차선 중앙 유지는 차량에 맡기고 방지턱 앞에서는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어 감속한 뒤 통과한 다음 다시 부드럽게 가속하면 됩니다. 방지턱 구간이 끝나면 설정 속도를 원래대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다만 차량이 방지턱을 알아서 감속할 것이라고 믿기보다는 항상 직접 확인하고 필요하면 브레이크를 밟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급커브가 반복되는 국도입니다. 구불구불한 도로에서는 오토스티어가 커브를 안정적으로 통과하지 못하거나 주행 중 기능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계속 오토스티어를 다시 켜면 오히려 운전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급커브가 많은 길에서는 차선 중앙 유지 기능보다 속도와 앞차 간격만 조절해주는 크루즈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핸들 조작은 운전자가 직접 하고 차량은 설정 속도와 앞차 간격을 유지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발의 피로는 줄이면서도 커브에서는 운전자가 직접 안전하게 조향할 수 있습니다. 단 도로 상황이 복잡하거나 시야가 좋지 않다면 주행 보조 기능을 끄고 직접 운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장거리 고속도로 주행입니다. 오토파일럿의 장점을 가장 크게 느낄 수 있는 환경입니다. 차선이 명확하고 흐름이 일정한 고속도로에서는 차선 중앙 유지와 앞차 간격 조절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장거리 운전에서 반복적으로 핸들을 미세하게 조정하고 가속과 감속을 반복하는 부담을 줄여주기 때문에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피로도 차이가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옆 차선의 차량이 앞으로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차량을 빠르게 인식해 감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고속도로에서도 공사 구간이나 차선이 흐릿한
비슷한 곳 진출입로와 급커브 구간에서는 언제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항상 핸들을 잡고 전방을 확인하면서 보조 기능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토파일럿이 켜져 있는지 자주 헷갈리는 분들을 위한 설정입니다. 차량의 토이박스 메뉴에서 레인보우 로드 기능을 활성화하면 오토파일럿 작동 시 화면 속 차선이 무지개 형태로 표시됩니다. 단순히 재미를 위한 기능이지만 현재 오토파일럿이 작동하고 있는지 화면으로 빠르게 확인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 내용은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토파일럿 설정 속도는 초보자라면 현재 속도로 맞추고 정체 구간에서는 차간 거리를 3에서 4 정도로 조절해보세요. 그리고 오토파일럿은 자율주행이 아니라 운전자의 피로를 줄여주는 주행 보조 기능이라는 점을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방지턱이나 급커브에서는 직접 속도와 조향을 관리하고 차선이 명확한 고속도로에서 안전하게 활용하면 테슬라 오토파일럿을 훨씬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인 재고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재고가 많을수록 할인이나 프로모션이 많아지고 출고 시 혜택도 많이 붙을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건 일일이 체크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모델 3 재고입니다. 캐피탈도 다양한 만큼 테슬라 할인 재고들도 각기 다릅니다. 왜냐하면 캐피탈마다 가지고 있는 재고나 할인이나 금리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캐피탈을 선택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테슬라도 장기 렌트나 리스로 많이들 출고하시는 이유가 차값 할인도 많이 되고 보조금 문제를 직접 하실 필요가 없고 무엇보다 납입금이 할부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사업자는 물론이고 비용 처리가 안 되시는 개인분들도 이런 물량으로 많이 출고하셨습니다. 또한 전기차를 렌트 리스로 출고할 경우 일반적인 보조금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서 기본적으로 차값 자체가 저렴하게 됩니다. 같은 금리라고 볼 때 할부보다 렌트 리스가 유리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여기에 추가로 캐피탈에서 할인 재고들까지 내놓고 있으니 렌트 리스가 훨씬 유리합니다. 테슬라가 렌트 리스 출고율이 높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은 테슬라를 운용하는 캐피탈이 정말 많지만 그 중에서도 금리가 저렴한 곳으로 진행하셔야 싸게 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캐피탈로 하셔야 저렴하고 일반적인 캐피탈에서는 금리가 비싸기 때문에 반드시 테슬라 전문으로 취급할 수 있는 딜러를 만나셔야 저렴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 렌트리스 할 수 있는 업체는 많습니다. 하지만 문팀장처럼 출고 후 사고 처리까지 해주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나 플랫폼을 통해서 하시게 되는 경우 그 어떠한 궁금증이나 문제 해결을 도와주지 못합니다. 테슬라만 수백 대 판매해오면서 기본적인 사용 방법이나 사고 시 접수부터 수리업체 섭외, 딜리버리 서비스까지 완벽하게 케어해드리고 있습니다. 저 문팀장은 테슬라 전문가인 만큼 어떤 곳보다 만족스러운 진행을 약속드리며 다른 곳처럼 문의 따로, 상담 따로, 출고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모든 것을 케어해드리겠습니다. 테슬라는 신차 패키지가 중요한데요. 틴팅, PPF, 하이패스까지 지금까지 출고하면서 고객님들께 가장 만족도 높은 상품군으로 준비했습니다. 저희 출고장에서는 수백 대의 시공 경험과 직영 작업장에서 진행함으로 가격 경쟁력까지 갖춘 완벽한 시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외부 업체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테슬라는 어디서 출고하느냐에 따라서 그 퀄리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문 팀장에게 맡겨주신다면 테슬라 전문가답게 고객님의 기회비용과 중복 투자를 아껴드리겠습니다. 또한 일반 플랫폼에서는 제공할 수 없는 출고 후 사후 처리까지 완벽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고가 났을 때 사고 처리라든지 렌트리스 만기 때 서류적인 검토나 처분까지 직접 모든 걸 케어해드립니다. 참고로 저 문 팀장은 테슬라 차량을 3대째 운행하고 있는 실제 오너입니다. 직접 타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실전 노하우와 유용한 팁까지 전부 공유해드리며 차량을 타시는 동안 어떤 불편함도 없으시도록 든든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견적 상담 문의는 고정 댓글 통해서 남겨주시면 문 팀장이 상담부터 출고까지 제가 직접 케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